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재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가바사와 시온의 나는 이제 마음 편히 살기로 했다라는 책입니다. 가바사와 시온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1965년 일본 삿포로에서 태어나 1991년 삿포로 의과대학 의학부를 졸업했으며 2004년부터 미국 시카고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3년간 공부한 후 일본으로 돌아와 심리학 연구소를 세웠습니다. 정신질환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을 일생의 사명으로 삼고 유튜브 채널 가바사와 시온의 가바 채널과 뉴스레터 등을 활용해 50만 명 이상에게 정신의학, 심리학, 뇌과학 관련 지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대중적인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정신과 의사로 유명합니다. 시리즈로 내놓아 일본에서 70만 부 판매를 기록한 베스트셀러 아우프 트레이닝, 하루 5분 뇌력 낭비 없애는 루틴과 각각 16만 부, 10만 부 판매를 기록한 외우지 않는 기억술, 신의 시간술을 포함해 30권 이상의 저서를 출간했습니다. 나는 이제 마음 편히 살기로 했다는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가 전 세계를 휩쓴 후 저자가 각종 스트레스와 피로와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 써내려간 종합 처방전 같은 책입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 시대 필독서로 불리며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18만 부 판매를 돌파했습니다. 혼자서 힘겨운 일상을 버티고 있을 때, 인간관계가 어려워서 포기하고만 싶을 때, 이런저런 사정으로 생의 끈을 놓고 싶다는 충동이 들 때, 이 책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즉각 효과를 볼 수 있는 훌륭한 행동 지침서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책의 목차를 보면 들어가며, 머릿말, 모든 고민의 바탕이 되는 해결법, 제1장 남이 아닌 나를 바꾸자, 제2장 가족과 친구를 삶의 활력으로 삼자, 제3장 천직을 목표로 억지로 하는 일에서 벗어나라, 제4장 지치지 않는 몸으로 만들자, 제5장 마음을 가다듬고 새로운 자신으로 업데이트하라. 맺은 말, 정신과 의사가 도달한 궁극의 사고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를 나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하는 인간관계, 사생활, 직장생활, 몸 건강, 마음 건강이라는 5가지 주제와 관련한 과학적인 근거 팩트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투두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사실을 파악하고 할 일을 알면 고민의 90%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각 장마다 그림과 도표를 이용해 즉각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절한 행동 지침서입니다. 들어가며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자. 우선 질문이 있다. 스트레스는 아예 없애는 편이 좋다. 예스일까요? 노일까요? 아마 예스를 고른 사람이 많을 것이다. 답은 노다. 지금부터 이유를 설명하겠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스트레스를 없앨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없애는 편이 좋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것도 문제다. 이를테면 업무 관련으로 중요한 거래나 발표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분명 긴장해서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스트레스 덕분에 열심히 자료를 찾아보고 준비하고 수차례 연습한다. 그 결과 실력이 늘고 더욱 성장한다.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성격이나 태도를 되돌아보고 상대의 기분을 헤아린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 애쓴다. 이러한 노력은 인간적인 성장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종류의 스트레스는 좋은 스트레스다. 왜냐하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자극을 주기 때문이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뇌 기능을 활성화하고 집중력을 강화하고 기억력을 높인다. 부담이 없는 간단한 일만 하면 실력이 늘지 않는다. 큰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없겠지만 목표 달성 후의 성취감이나 성장의 기쁨을 느낄 기회도 없다.
불분명하고 만족스럽지 않은 나날이 이어진다. 즉 좋은 스트레스가 사라지면 성장 없이 제자리 걸음만 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 사실 우리의 일상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가득하다. 직장 내 인간 관계를 비롯해 출퇴근이나 통학, 집안일과 육아까지 무엇이 힘든지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밤을 새워도 모자라다. 이러한 일에서 모두 벗어나 스트레스의 원인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있어도 괜찮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극을 주고 삶의 질을 높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쌓아두면 몸이 망가지고 우울증을 비롯한 마음의 병에 걸린다. 그러니 다음에 두 가지에 유념하자. 1.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에서 잔다. 2. 스트레스와 피로를 다음 날까지 끌고 가지 않는다. 스트레스를 전부 없애는 것이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은 아니다. 낮에 정신없이 일하느라 스트레스가 쌓여도 밤에 제대로 풀어주면 된다.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란 스트레스와 잘 지내는 방법을 터득해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버티는 사람과 유연한 사람. 연장 근무와 야근을 일삼는 블랙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불과 몇 달 만에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 한편 같은 직장에서 몇 년씩 일해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사람도 있다. 왜 이러한 차이가 생길까? 회복 탄력성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다. 회복력이나 복원력이라고도 부른다. 동일한 환경에서 같은 스트레스를 겪어도 사람마다 느끼는 방식이 다르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참고 견디다가 부러지기보다는 용수철처럼 유연하게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러니 회복 탄력성은 받아 넘기는 힘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나는 마음의 유연성이라는 표현을 즐겨 쓴다. 마음이 꺾인다라는 말이 있는데 마음이 꺾이는 이유는 버티려 하기 때문이다. 스트레스를 유연하게 받아 넘길 줄 아는 사람은 절대 꺾이지 않는다. 내 임상 경험으로 미루어 보면 꼼꼼하고 성실한 사람일수록 우울증에 잘 걸린다. 이러한 성향의 사람은 스트레스 요인을 정면으로 받아내려 하기 때문에 쉽게 불안을 느끼고 고민에 빠지며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때의 불안과 고민은 앞서 말한 좋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나쁜 스트레스다.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려면 나쁜 스트레스를 없애야 한다. 사람은 대부분 불안이나 고민에 맞닥뜨리면 원인을 제거하려고 한다.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절망에 빠져 한층 더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런데 스트레스의 원인은 제거할 필요가 없다. 사고방식과 대처법만 살짝 달리해도 스트레스를 유연하게 받아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방법만 써도 불안과 고민은 사라진다. 이제 이 책이 나설 차례다. 이 책에서는 우리를 나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하는 인간관계, 사생활, 직장생활, 몸 건강, 마음 건강이라는 5가지 주제와 관련 과학적 근거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사실을 파악하고 할 일을 알면 고민의 90%는 해결할 수 있다. 이제부터 실천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정신과 의사가 도달한 궁극의 사고법. 인생을 즐기는 사람이 되는 방법. 똑같은 일을 할 때도 즐기는 사람과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모든 일에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고 둘 중 어떤 면을 보느냐는 자신에게 달렸다. 하루 동안 일어난 기분 좋은 일과 기분 나쁜 일 가운데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된다. 모처럼 사는 인생이라면 사물의 좋은 면을 찾아내 삶을 즐기는 편이 행복하다. 그러한 삶을 위해 갖춰야 할 사고방식에 대해 알아보자. 팩트 1. 인생을 즐기는 사람은 솔직하다. 인생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바로 솔직함이다. 솔직함은 성공의 키워드로도 자주 언급된다. 이는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중립에 선 상태를 말한다. 많은 사람이 선입견을 갖고 있다. 그런 일을 해봤자 분명 시시할 거야. 전에도 이런 상황에서 실패했으니까 이번에도 분명 실패하겠지 같은 식으로 과거의 경험에 크게 얽매인다. 그래서 선입견이 있으면 행동에 제동이 걸린다. 중립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이 충고나 조언을 해주었을 때 일단 해보자 하고 솔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 새로운 기회와 만남의 폭이 넓어질 뿐 아니라 즐겁고 재미있는 일을 접할 기회도 늘어난다. 선입견이 강하면 수많은 기회를 잃고 지금과 다름없는 일상을 반복한다. 그런 삶에서는 즐겁고 재미난 사건이 벌어질 수 없다. 중립이 아닌 상태일 때 아무리 대단한 정보를 들려주어도 뇌에서 그 정보를 차단한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다. 솔직해지고 싶다면 무엇이든 일단 하고 보자. 누군가가 이 책 재미있어 라고 말하면 일단 읽어보자. 그 영화 엄청나더라 라고 하면 일단 한번 보자. 이 몸에 꼭 와줘 라고 권유받으면 일단 가보자. 선입견을 걷어내고 상대의 추천이나 권유를 믿고 받아들여 보자. 그 앞에서 기회와 만남이 무한히 펼쳐져 있다. 즐겁고 재미나는 일은 뜻밖의 장소에서 찾아오는 법이다. 투두 1. 안전지대에서 나오자. 안전지대는 매일 우리가 생활하는 영역을 뜻한다. 매일 가는 장소, 매일 만나는 사람, 항상 먹는 음식은 모두 안전지대에 속한다. 매일 일상에서 즐겁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현재의 안전지대 안에 즐거운 일이 없기 때문이다. 즐거운 일은 안전지대 밖에 있다. 용기를 내어 안전지대 밖에 펼쳐진 무한한 세계로 한 발짝 내디디면 즐거움과 행복이라는 보물이 나타난다. 보물은 처음 경험하는 장소, 사람, 이벤트, 상점 같은 곳에 숨어 있다. 안전지대 밖으로 나오는 것은 괴롭고 난천일에 도전하는 모험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곳에는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이 숨어 있다. 즐거운 인생을 위해 용기 내어 한 발짝만 내디뎌 보자. 투두 2. 위시리스트를 작성하자. 안전지대 이야기가 자신의 바깥으로 나아가는 접근법이라면 자신의 내부에 집중하는 접근법도 있다. 자신이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지, 무엇을 갖고 싶은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위시리스트를 써보기를 추천한다. 위시리스트는 1년마다 되돌아보고 어디까지 달성했는지 평가한 다음 업데이트하자. 나는 위시리스트에 적은 내용을 1년의 절반, 2, 3년에 7, 80% 정도 이루어 왔다. 쓰고 싶은 만큼 실컷 써낸 소망, 꿈, 목표 중에서 7, 80%이니 적지 않은 양이다. 안 쓰는 사람이 손해다. 그렇다면 어째서 위시리스트를 쓰기만 했을 뿐인데 바라는 일이 이루어졌을까?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안테나를 세우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하와이에 가고 싶다라는 내용을 적었다고 가정해보자. 어느 날 친구가 올여름 휴가에는 하와이에 가고 싶어라고 말한다면 자신도 그럼 같이 가자라고 바로 반응할 수 있다. 만약 위시리스트에 소망을 적어놓지 않았다면 하와이 좋지 정도에서 끝난다. 위시리스트를 적어놓으면 관련 정보가 눈에 들어와서 실현하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 사람들은 연말 연시가 되면 새해 목표를 정한다. 그때 뭘 하며 놀지 계획을 짜는 사람은 드물지 않을까 싶은데 꼭 적기 바란다. 나는 1년에 영화 120편 보기, 1년에 6주는 해외에서 보내기 같은 올해의 놀이 계획을 세운다. 아침마다 그날의 투두리스트를 적은 사람이라면 오늘의 할 놀이도 같이 적어두자. 저녁 7시부터 영화 무엇을 본다라고 적으면 7시 전에는 무조건 일을 마쳐야 한다는 긴박감이 생겨 일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결국 놀 수 있게 된다. 평일에 무슨 수로 영화를 보겠어 라는 선입견에 사로잡힌 사람은 평생 가도 변하지 않는다. 올해의 놀이 계획, 오늘 할 놀이를 쓰면 놀 기회가 늘어날 뿐 아니라 일 처리 효율도 높아진다.
반드시 인생을 즐기는 사람이 되기 바란다. 2. 결단하는 습관을 들이자.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잡느냐 마느냐는 스스로 결단을 내릴 수 있느냐로 결정된다. 멋진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대부분 스스로 중요한 결단, 인생의 결단을 내렸다. 그들도 당연히 그 순간에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리저리 헤맸을 것이다. 인생의 주도권을 쥔 사람들은 그런 순간에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고 결단을 내렸을까? 후회하지 않는 삶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팩트 1. 단지 정보가 부족한 탓은 아닐까? 우리는 왜 결정을 망설일까?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A와 B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두고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결단을 내리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보가 부족하고 결과가 모호할 때 머뭇거린다. 망설여진다면 할 일은 딱 하나다. 빠짐없이 정보를 모으자. 더 이상 수집할 정보가 없다고 생각될 때까지 철저하게 모아야 한다. 나는 창업을 할지 말지 망설여집니다. 라는 상담 문의를 매우 많이 받는다. 그런 사람에게 주식회사 설립 방법이나 창업 시 세금 감면 혜택 같은 정보를 물어보면 거의 아무도 대답하지 못한다. 기본적인 창업 관련 지식이 전혀 없으니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투두 1. 조사하는 습관을 들이자. 결정이 망설여질 때는 철저하게 조사하는 습관을 들이자. 책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3권 읽기를 하라고 이야기했다. 어떤 의견에 찬성하는 책만 3권 읽으면 결론은 당연히 찬성 쪽으로 기운다. 만약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일단 장점과 단점을 모두 파악해 놓아야 비로소 성공할 가능성이 생긴다. 다시 말해 창업해서 성공한 사람만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도 알아두어야 한다. 인간에게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생각에 부합하는 정보를 모으고 부합하지 않은 정보를 멀리하려는 성질이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확증 편향이라고 부른다. 확증 편향에 맞서야 비로소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해진다. 확증 편향에 맞서는 연습으로 효과적인 방법이 서로 다른 입장에서 쓴 책을 읽는 것이다. 입장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다방면으로 정보를 수집하면 좀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된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직접 듣자. 고민 중에 이를 실제로 겪은 사람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으면 이미 이미지가 한층 명확해진다. 경험자는 가까운 사람 중에서 찾아봐도 좋다. 아니면 창업 관련 주제를 다루는 모임이나 세미나에 참석해 보자. 미리 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경험담을 들으면 그냥 창업 한번 해보고 싶다 같은 대책 없는 말이 아니라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수준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사전 조사에 임하자. 팩트 2.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결단을 내리는데 서툰 사람에게는 결단을 위한 기준이 부족하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두면 그것에 맞춰 기계적으로 정하기만 하면 된다. 결단의 기준이 없으면 당연히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다. 중심축이 없기 때문에 그날의 기분에 따라 이리저리 생각이 바뀐다. 그러니 자신의 마음속에 결단의 기준을 정하자. 투두 2. 결단의 기준을 정하자. 결단의 기준을 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 3가지 항목에 비추어 생각해 보자. 1. 더 설레는 일을 선택한다. 2. 더 어려운 일을 선택한다. 3. 더 극적인 일을 선택한다. 더 설레는 일을 선택한다. 정보를 모을 만큼 모으고 책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면 이제 살필 것은 자신의 감정뿐이다. 고백하고 싶다, 유학을 떠나고 싶다, 창업하고 싶다처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하자.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이유는 아마도 설레기 때문일 것이다. 마음이 들뜨고 두근거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 분명 나중에 후회한다. 내리지 못한 결단에 얽매여 그때 고백했더라면, 그때 유학을 떠났더라면, 그때 창업했더라면
같은 생각을 살아가는 내내 끊임없이 하게 된다. 설레는 일을 선택하면 설사 실패하더라도 후회가 없다. 후회가 없으면 앞으로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다. 고백했다고 차이더라도 이전처럼 친구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노력하면 된다. 할 수 있는 일은 하자. 자신의 마음이 내는 목소리를 믿어보자. 더 어려운 일을 선택한다.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자. 쉽게 해치운 일과 어려워서 애먹은 일 중에 분명 후자의 기억이 더 선명하게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얘는 먹었지만 더 뿌듯하고 즐거운 일로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어려운 일을 선택하고 나면 지식과 경험이 늘어 점점 성장한다. 만일 실패하더라도 경험은 남기 때문에 그로부터 커다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고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일에 무모하게 뛰어들라는 소리는 아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싶은 정도의 일에는 무수히 많은 이점이 숨어 있다.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긍정 에너지로 전환하자. 더 극적인 일을 선택한다. 자신을 작품 속 주인공으로 객관화했을 때 어떻게 보일지 의식하자. 예를 들어 주인공이 위기가 잇따르는 현실에 맞서 싸우는 영화가 있다고 해보자. 산 넘어 산이 계속되는 파란만장한 스토리일수록 더 흥미진진하다. 인생도 영화나 마찬가지다. 자신의 인생을 영화를 보듯이 바라보자. 포기보다는 무조건 도전이 낫고 실패해도 주인공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망설여질 때는 파란만장하고 극적으로 전개되는 일을 고르자. 한 번뿐인 인생이라면 재미있는 인생을 골라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습관을 들이면 자신만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한다. 고백, 유학, 창업 자체가 자신의 최종 목적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모두 도구이자 수단에 불과하다. 작은 결단을 거듭해 가면서 자신의 최종 목적, 즉 비전을 생각해 보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